예, 안녕하세요.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과 또는 신속통합 기획 그리고 또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현금 청산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계획이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는 의뢰가 상당히 좀 많아서 오늘은 딱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이죠. 소규모 정비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은 소규모는 아니고 기존에 하던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지분 쪼개기 금지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지역의 조합원이 100명이었다 라고 하면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로는 이 10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필지의 땅에서 빌라를 짓게 되면은 10명의 뭐 조합원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지분이 증가되는 것을 막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민간하고 하나는 공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과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되겠는데,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민간에서 지원하고, 이것도 역시나 조합원의 어떤 동의만 받는다라면 공공이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주체는 민간입니다. 역시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의 재개발하고 똑같은데 정비 사업이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곳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비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은 이제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공공 재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 주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LH나 SH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공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공공 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마저도 공공에다가 다 주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조합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진행 맞겠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경기도나 지방에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주택은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로라는 것은 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만 제곱미터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타운을 형성하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블록 10개까지가 가능하다. 1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대한 특례법, 이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정법이 되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되냐, 이렇게 달라지겠죠. 해서 기존의 나홀로 아파트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공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시공사가 들어왔었지만, 이제 그룹 차원으로 묶어서 가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아지죠.
기존에는 뭐 한 개 만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100에서 많으면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였었는데, 이거를 10개를 같이 묶어서 가면 보통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나타나겠죠. 지금 시범지구인 번동에 있는 아파트는 약 1400세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단위를 10개를 묶어서 그 블록 단위의 지하를 같이 연결하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같이 연결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주차장에 대한 효용 가치도 굉장히 커지고, 또 이렇게 하나의 단지 형식처럼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에 없는 이런 편의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게 바로 모아타운의 어떤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21일 날에 원효로 4가를 비롯해서 총 26곳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38군데의 모아타운이 있었고요. 이번에 26군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합치게 된다면 64곳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후보지입니다. 이거는 후보지지 여기에서 100% 개발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후보지로 발표가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조합들은, 그러니까 명의자 소유자들은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80%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21일 날 발표했던 26곳, 이곳은 이제 27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7일 이후로는 더 이상 지분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분 쪼개기라는 게 보통 왜 한 필지의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빌라를 짓게 되면은, 기존의 조합원이 한 명이었었는데 빌라가 생김으로써 조합원이 막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말라는 건데, 모아타운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착공 기준입니다.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착공을 득했으면, 착공 신고를 인허가를 득했으면 이것은 조합원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27일 이전까지 착공을 못했으면 이건 100% 현금 청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나오는 신속통합기획 되겠습니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무엇이 다르느냐?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진행되고요. 이거는 도정법을 기준으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이거는 빈지법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고요.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규모로 가기 때문에 이 계획과 절차, 그래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 부동산 공급을, 특히 아파트 공급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을 항상 꾸준하게 늘려줌으로써 서울시의 어떤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308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느냐 또는 공공이 함께 사업을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이 주도가 붙은 것 자체가 공공이 소유권까지 가져와서 사업을 다 하고요. 나중에 아파트 다 만들어지면 그때 조합원한테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사업이 잘 안 되는 지역들, 특히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사업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청파 2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21곳이 발표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1곳 1차로 발표된 곳은 21년 작년 9월 23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는데,
아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에서는 착공이 아니고 준공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을 툭 해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정되지 못한 미선정 구역,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가 12월 달에 발표가 날 예정인데 요 2차 구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8일. 역시나 준공이 그때까지 나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득하고 현금 청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구역도 그렇고 미선정 지역도 그렇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갭 투자는 안 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일이 기준이 되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준공일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